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 정의는 그 뜻을 그렇게 약속을 정해놨다 이거야. 이게 뜻 의자고 이 정자가 정할 정자일 거예요, 아마. 뜻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약속인 거지, 약속. 약속. 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 봐봐. 뭐, an이 2n 플러스 1이다 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수열을 바로 얘기를 해준 거죠. 내가 궁금한 번째 항을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지? 이거는 그냥 수열을 정의를 내린 건데 귀납적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귀납적이란 말뜻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납적. 귀납적이다라고 하는 말뜻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귀납적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준다라고 쳐봐. 야, 앞에 항이 얼마면 뒤에 항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앞에 항이 얼마고 뒤에 항은 얼마다라고 알려줬다라고 쳐봐. 그리고 난 첫 번째 항을 알려줬어. 그럼 첫 번째 항을 알려준 상황이면 앞에 항이 어떨 때 뒤에 항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A2를 알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번엔 A2가 앞에 항이 됐다라고 쳐봐. 그러면 A3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수열 AN을 전부 다 얘기해 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알려주고 앞에 항과 뒤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와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수열을 알게 됐다라고 해서 수열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항이 이렇고 그리고 앞에 항과 뒤 항 사이의 관계,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준다면 모든 항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쭉쭉 넘어가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게 귀납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A1은 4예요. 근데 AN 플러스 1이 AN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을 해준 거다라고 하면 야, A1이 이거야. 그럼 N에다 1, 1 집어넣어봐. 그럼 A2는 뭐라는 거야? A2는 A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라는 거네. 여기 제곱에다 플러스 3이니까 A2는 얼마가 되는 거야? 16 되는 거죠? 19가 되는 거죠? 제곱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A3는 이거 제곱에다 3 더해. A4는 A3 제곱에다 3 더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알려주는 거. 요거하고 요거 말고요. 요거 두 개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은 귀납적 정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A1이 얼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A1은 A라고 주겠죠.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라고 해주면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A1은 A다라고 되고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이다. 또는 RAN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등차 등비 말고도 여러 가지 수열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도 다 귀납적 정의로 표현이 가능한 놈들이야. 물론 좀 힘든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규칙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나오는 식들을 좀 보면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조화 수열 요거는 빼고요. 이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다가 아예 찍 긋지 말고 5번 앞에다가 가입표 살짝만 하세요.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어. 조화 수열 설명하면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얘기해주는 그러한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풀어주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거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등차하고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되면 우리가 걔를 풀어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풀어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항하고 뒤에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너한테 문제로 이렇게 돼 있어. A1이 3이야. 그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야. 이렇게 돼 있어. 이것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너한테 갑자기 질문을 해. 야, 100번째 항이 얼마야? 라는 질문을 했어. 그럼 너 걔를 구할 수 있냐? 물론 구할 수 있지.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너한테 이런 식으로 줬어. 이걸 네가 구할 수 있진 않은데 어쨌든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겠냐? 못 구하지.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 다 거쳐가야 돼. 순서대로 거쳐가야 돼. 다이렉트로 바로 A10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수요를 정의를 내렸지만 간단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 복잡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풀어 써줘가지고 우리는 뭘 해줘야 돼? 일반항 AN이 바로 N에 대한 어떤 식이 되게끔, N으로 표현된 어떤 식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우리가 귀납적 정의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풀어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 풀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화식. 점화식. 점화가 뭐야? 점화. 불을 붙이는 걸 점화라고 하잖아. 여기는 요 식이 점화식이에요. 이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 이걸 점화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 알겠냐?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 우리가 점화식을 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으로 돼 있어. N에 대한 식인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N에다가 1, 2, 3, N-1을 대입을 해서 변끼리 더한다.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한다. 이 얘기야.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N에다가 1, 2, 3, 4, N-1까지 대입해봐. 자, 1 들어가면 A2는 A1 플러스 F1 나오죠. 그 다음 A3는 A2 플러스 F2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AN은 AN-1 플러스 FN-1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면 2, 2. 좌변에도 2 있고 우변에도 2 있으니까 2, 2 지워지죠. 3, 3 지워지죠. 4, 4 지워지죠. 그 다음 AN-1 지워지죠. 남는 건 뭐예요? AN만 남아요. 그죠?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쑥 다 더해봤자 A1만 남고요. F1부터 F2, F3, FN-1까지 더한 거 이거 남겠죠. 그죠? 그래서 AN은 A1에다가 이것들을 더한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해가 좀 안 될 테니까 문제로 바로 풀어볼게요. 자, 필세제 3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세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거든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1은 1이에요. A2는 1 플러스 1이에요. 그죠? A3는 A2에다가 2를 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복잡하다. 근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양변의 n, 여기다가 여기다가 1, 2, 3, 4,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한다고. 자, 1 들어가면 A2는 A1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A3는 A2 더하기 2죠. n에 2 들어가면 A4까지 씁시다. 3 대입했어요. A3 플러스 3. 점점점, 점점점. 그 다음 n-1 대입할 거야. n-1 대입하면 얘는 an이 되고요. 얘는 an-1 플러스 n-1인 거야. 맞냐? 그럼 요거를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면 뭐라 그랬어? 2, 2 지어지고 3, 3 지어지고 4, 4 지어졌을 거고 an-, n-만 지어졌을 거 아니야. 남는 건 뭐예요? an만 남아요. 좌변은요. an은 우변은 뭐만 남아요? A1만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근데 요 놈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놈이 되는 거라고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n-, 요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놈이라고요. 보통, 대부분.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요거 뭐예요? 시그마 K인데 1서부터 n-까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1은 1 써버리면 되고요. 이 시그마 K잖아. 그럼 2분의 n 플러스 1인데 n에다가 n-1 대입. n-1이죠, 그러면? n-n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좀만 정리하면 뭐 2분의 1 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n에다가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일반항 AN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시겠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문제는 네가 풀어보도록 하시고 아시겠죠? 여기도 풀 수 있겠죠? n에 1, 2, 3, 4 들어가는 개만 관건이야. AN은 A1 플러스 n에다 1, 2, 3, 4 n-까지 집어넣으니까 4, 8 그죠? 4n-1까지 이것만 시그마 해주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차피 축차 없어지는 거고요. 없어지는 거 남는 거 이거잖아. 용어도 얘기해 줄게. 이렇게 순서대로 대입을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차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한자까지는 모르겠다 내가. 축차 대입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n마일까지 대입을 해서 정리해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an 플러스 1에다가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돼 있을 때요. 이번엔 더하기가 아니라 어떤 식을 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상수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한 등비수열이죠. 일정한 수가 계속 곱해지면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n에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n에다가 역시 1, 2, 3, 4, n-1까지 대입해 축차 대입법으로 쓰는 건데 이거는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는 거야. 그럼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는 거니까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는 거기 때문에 좌변에 A2, 우변에 A2 사라지고 A3, A3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고. 남는 건 뭐냐면 역시 좌변에는 AN만 남고요. 우변에는 A1 남고요. F1부터 FN말까지 곱하는 거가 남아요. 곱하는 건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얘를 계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 계산할 수 없는 거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한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이걸 곱해라 라고 하면 못 곱하지. 이걸 n까지 곱해? 못 곱해. 2, 4, 6, 8 얘네를 더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거 곱하는 거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 근데 이게 지수라고 한다면 2의 1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 곱하기 2의 n-1승까지 곱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2의 지수가 시그마 되는 거야. 오케이? 치수가 더해지는 거잖아. 1, 2, 3, 4, n-1까지. 아시겠어? 1, 4부터 n-1까지 대입. 그래서 2의 2분의 n-1승 되는 거야. 복잡해 보이지만 지수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은 해냈잖아. 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두 번째 점화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점화식인데 세 번째 점화식은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볼 거야. 알겠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봅시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5분만 쉬세요.